안녕하세요. 유저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방송 시사온 라이브, 저는 이하나고요.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회차에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김연아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고 계시죠. 자, 의원님께 굉장히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수도권 역전세난 네. 이야기인데요. 의원님 좋아하실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 있는 분야이시겠어요. 네. 전세값이 그 이전 계약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이제 못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네,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전세값이 최근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일어나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그 원인 좀 어디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공급 물량이 늘어날 때, 두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보다 주택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일종의 깡통집이 되는 거고, 집을 차압을 당할 수도 있고 길거리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집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경제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집값이 떨어져서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의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네.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좀 전에 전세 보증금 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제도는 딱 그거밖에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험을 들면 이제 네. 제일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데 그 주민등록을 그 거주지에다가 꼭 자기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전세 선순위가 세입자 되는 예, 거죠?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게 기본인데, 어떤 집주인들은 주민등록을 못 옮기게 하는 네,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집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정말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월세는 알바하고 뭐 해서 한 7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 월. 네. 가장 비싼 맥시멈. 근데 보증금 500만 원은 몇 년을 저축을 해도 쉽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청년 주거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 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서 집주인한테 주면 네. 집주인이 그 보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가면 보증금을 받는 거죠. 역전세난 대책으로요. 네. 2016년 9월에 발의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핵심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년에 내었던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 전에 역전세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많이 건의를 해서 뭐가 있냐면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임대차 분쟁센터가 있어요. 네. 내가 집주인하고 싸움이 나면 네. 거기다 분쟁을 신청을 하면 돼요. 네. 되게 좋은 제도 같죠?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내가 세입자인데 네. 집주인이 나한테 돈을 안 돌려줘요. 그리고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해요. 근데 집주인이 나는 거기 응하지 않아요. 이러면 조정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아이고, 맹점이네요.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예, 그래서 제가 2016년 9월에 법을 발의해서 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누가 하나 신청만 하면 조정에 들어와야 되는 걸로. 둘 중에 한 분만 신청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집주인만 나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세입자도 악덕 세입자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무한도전에서 출연제리가 왔어요. 네. 그때 그 국민의원으로 출연하신 어떤 분이 자기의 주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방송에서 저한테 공개 제안을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닌가요? 예? 요청, 아니요, 요청? 아니 국회의원한테 그런 네. 법률 청탁은 청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있었던 저희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박명수 씨 보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열심히 이걸 했고, 근데 제가 무한도전에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라 네. 2006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런 걸 했어요.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고시원이군요. 예, 어디랑 김연아 의원실 고시원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국회의원회관에 저희가 수치로포를 갖고 네. 1.3평짜리 고시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도에. 그렇죠, 예, 복도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책상, 침대 이런 거 옆방에서 다 라꾸라꾸 빌려가지고 네. 1.3평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감옥의 독방이 몇 평인 줄 아세요? 와. 감옥을 안 갔다 오셔서 1.6평에서 1.8평이에요. 감옥보다 좁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옥보다 못한 청년의 방 이런 타이틀을 갖고 좀 이때로서는 되게 자극적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이 전시회를 했고요. 포스터에 지금 그렇죠. 적혀 있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예. 국회의원들 여기 체험하시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국감 때 했어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옥탑방 안 가보신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사실은 굉장히 좀 반향이 있었고, 네. 이거를 보고 무한도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원 문제, 요것도 좀 큰 사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사진 때문에 그때 언론에 많이 탔고, 무한도전에 가서 이제 제가 법안을 받아서 이제 준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법안명이 청년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그러니까 재정법이에요. 있는 네.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년의 나이를 19세서부터 39세로 규정하고, 또 아까 보증금을 증서로 대체하는 걸 하고, 네. 또 중개수수료도 좀 깎아주고, 또 뭐 리모델링 하는 돈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가 서울시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요즘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또 되게 반대도 반대도 있죠.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게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자꾸만 달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집을 지어서 청년한테 빌려주면 그걸 청년 주거 지원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꼬리표도 안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에게 제공하는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는 뭐 일반 집 건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건설비 지원이나 또는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대신 지원을 받으면 청년에게 좀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제는 같이 담고 있습니다. 기간도 보장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간이 좀 다양한데요. 네. 네. 30대 이상은 오래 살길 원해요. 그렇죠. 네.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 방식은 이제 조금 원활하게 하는데 이왕이면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충족 요건만 갖추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소감과 함께 인사 전해주시죠. 저는 정치 초보입니다. 그런데 정치 구단만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만 초보들이 들어오셔서 물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바꿔주는 데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분명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똑같으면 나라가 망해요. 네. 300명이 다 달라야 되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역할을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미숙했지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사운 라이브 오늘 3회차 자유한국당 김연아 국회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채팅창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또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에서 오늘 또 다른 김연아를 만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시사운 라이브 이하나였고요. 정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